도형의 방정식 파트 중에서 점과 좌표, 직선 여기 할 거야. 여기가 어디서도 중요하지. 점과 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이거는 어디서나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약하면 그걸 풀다가 항상 좀 중간에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돼.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봐야 되는데, 좌표 평면은 수직선을 가로, 세로로 그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수직선은 수로 가득 찬 직선인데 수직선의 위치는 숫자로 얘기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는데 이쪽이 플러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A라는 좌표가 있다 그러면 대문자를 쓰고 숫자를 써요. 이렇게. 이쪽은 이제 음수로 표현이 될 거야. B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은 수를 꽉 채워놓은 직선. 이거를 가로, 세로로 교차시켜 놓은 게 좌표 평면이지.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은 항상 순서상으로 X좌표랑 Y좌표가 있어. 어떤 하나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 A, B. 좌표 평면은 이렇게 순서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특징이 요 Y축까지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게 X좌표야. 그렇지? Y축까지 거리. 물론 음수에서는 이제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지만. 그리고 X축까지 거리가 의미하는 게 요게 Y좌표. 그래서 첫 번째로 좌표 평면에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좌표와 거리의 관계. 그래서 거리가 좌표로 보이고 좌표가 거리로 보이고 그런 상호 호환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거리가 나오면 너희들이 좌표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좌표로 나왔을 때 그것을 거리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Y축까지 거리가 X좌표 그리고 X축까지 거리가 Y좌표. 거리 개념. 거리 이게 X좌표 그리고 X축까지의 거리가 Y좌표. 자 그리고 뭐 다 아는 거. 여기를 1 쌓으면 2 쌓으면 3 쌓으면 4 쌓으면 이렇게 부르고 4분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축은 4분면에 포함이 안 되고 축의 점이죠. 그래서 X축의 점은 특징이 Y좌표가 0 그리고 Y축의 점 이것도 축의 점인데 Y좌표가 X좌표가 여기고 Y좌표가 살아있죠. 이렇게. 좌표 평면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오.
좌표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거리에 대한 얘기인데, 수학에서의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가 거리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 거리라는 개념은 가장 짧은 거리인데, 우선 수직선에서의 거리는 이 수직선상에서의 거리의 개념은 이건 즉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뺀 거야. 오른쪽 좌표에서 빼기 왼쪽. 이거를 거리로 정의를 하죠. 오른쪽 왼쪽 뺀 것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누가 오른쪽 왼쪽인지 몰라. 그럴 수 있지. 그럴 때는 누가 오른쪽 왼쪽인지 모른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거리 정의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겠다는 건데 누가 오른쪽인지 모르면 절대값을 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게 원래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거리로 정의가 된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절대값. 이건 누가 큰지 모르는 경우지. 만약 이것을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x1이 더 크다. 그럼 그냥 x1 빼기 x2가 될 거고, x2가 크다. 그러면 x2 빼기 x1이 되겠지. 절대값이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겠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겠다는 거지, 거리. 자, 좌표 평면에서 이런 이제 수직선을 내렸고, 좌표 평면에서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로 구합니다. 좌표로 되어 있으니까 x1, y 이렇게 이거를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해서 이 길이는 자,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 어떻게 구해지느냐. 피타고라스 정의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써도 상관이 없어. x 빼기 x1 제곱이나 x1 빼기 x2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거리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리라는 개념은 어떤 한 점이 있을 때 여기에서 거리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A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바로 요것을 거리라고 하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를 A에서 L까지의 거리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죠. 그럼 곡선인 경우는 거리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뭐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곡선이 있어. M이라는 이 곡선이 있으면 A에서 이 곡선까지 거리 그러면 어쨌든 최단 거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최단 거리를 잡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잡으면 돼. 여기에서 원을 계속 그려나가서 계속 그려나가다 최초로 닿을 때 그때가 최단 거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원을 그려야지. 여기다가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야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원을 그려서 닿았을 때 여기 요 점까지의 거리가 최단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잘 보면 이 점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바로 이렇게 접선이 수직일 때 바로 요 점까지의 거리죠. 자, 이건 뭐 그림 하나 그려놓도록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오. 별거 아니죠. 내분점, 중점, 무게중심. 자, 내분점 공식 기억하냐? 자, 그냥 일단 수직선에서 먼저 이 공식만 기억하자. 수직선. 자, 이렇게 수직선상에 좌표가 하나 있고 여기가 A의 좌표가 x1, B의 좌표가 x2인데 이거를 M 대 내분점의 좌표. 이 좌표가 뭐였냐?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죠. 크로스 곱하기 mx2 플러스 nx1. 여기 내분점. 분모는 더해주고 m 플러스 n. 분자는 크로스곱. 자, 그래서 이게 좌표 평면이다 그러면 좌표 평면으로 주어지고 이거에 m 된 내분점 그러면 이때는 x 좌표끼리 따로 y 좌표끼리 따로 그냥 x 좌표만 계산해. 그러면 mx2 플러스 nx1 그리고 y 좌표끼리 계산하면 내분점의 y 좌표 이렇게 my2 플러스 ny1 내분점 공식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한 번만 해보면 그냥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우리가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오히려 좀 웃긴데 요 좌표를 모르니까 x라고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 거리비가 m 대 n이니까 x 빼기 x1인데 x 빼기 x가 이게 m 대 n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nx 빼기 nx1 mx2 마이너스 mx
를 곱해주고 2, 4, 5면 넘어가면 그래서 x를 구한 거잖아. 그래서 x를 구했더니 구해진 거죠. 그래서 기억하면 되죠. n 플러스 n분의 mx 플러스 nx1. 좌표 평면에서는 이제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내분점 계산하면 되고 내분점 구하기 내분점 자 그 다음에 자 내분점을 기억한 다음에 중점 뭐냐 더해서 2로 나누기 중점 중점은 알겠지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기 x좌표 더해서 2로 나누고 y좌표 더해서 2로 나누기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고 중점 무게중심은 뭐였지? 무게중심 무게중심 원래 세 중선의 교점이고 2대1 내분하는 성질이 있는데 좌표로 계산한 무게중심 어떻게 계산돼? 3으로 나누면 돼. 각각의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 x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무게중심 이것도 막 구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까먹으면 안 되겠지? 자, 정리를 해놓으세요. 세 개의 공식 정리하는 거지. 내분점이 뭐냐, 중점이 뭐냐, 무게중심이 뭐냐. 기울기. 자, 기울기는 기운 정도를 수치화한 건데, 우리가 여기 좌표 평면상에서의 기울기가 의미가 있겠지. 그 좌표 평면상에서의 기울기는 우리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요 점이 x1, y1.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정의가 되죠. 기울기.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얘기죠. 평균 변화율, 기울기 같은 얘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자, 여기서 우리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인데 이 x의 변화량, 요 길이가 x 빼기 x1이고 요 길이가 y 빼기 y1이라서 요게 바로 뭐냐? 탄젠트 세타와 같이. 여기서 세타는 x축과 이루는 거죠. x축과 이루는 거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와 같다. 기울기. 기울기가 뭐냐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이 말을 알아야 돼. 자, 이렇게 ABC 세 점이 일직선을 이루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기울기로 해결하는 게 가장 편하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보통 M으로 많이 쓰는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기울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하나가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 일직선을 이룬다. 그러면 여기서 AB의 기울기, AC의 기울기 하지 않아도 AB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떤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 갖다 놓으면 돼. AC의 기울기, BC의 기울기 해도 되고 계산이 좀 편할 것 같은 애를 골라서 기울기 갖다 놓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 그리고 기울기로 정의함.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이 정리가 된다. 자, 직선 한 점을 x1, y1 여기를 지난데 그리고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임의의 점들을 x, y라고 놓으면 기울기의 정에 의해서 x의 변화를 분해 y의 변화. 이걸 곱해주면 y-y1은 m x-x1 이렇게 직선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1,7을 지나고 기울기 2인 직선 그러면 y-y1은 m x-x1 이렇게 해서 y는 2x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또 a 마이너스 1,1 b 3,9를 지나는 직선 그러면 두 점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할 거기 때문에 기울기 얼마? 기울기가 2. 한 점은 마이너스 1,1, 뭐 3,9로 해도 되고 y-y1은 기울기 2, x-x1 그래서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y-y1은 m x-x1 요 기본 틀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이 정의된다. y-y1은 m x-x1 자, 정리를 해놓으시고 직선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한 점과 기울기 y-y1은 m x-x1 직선을 구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한 점 그리고 기울기 자, 그 다음에 정점은 미지수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 자,
여기 뭐 말에 나와 있죠. 뭐뭐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은 항등식의 표현이거든. 그래서 항등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y는 mx 플러스 3m 플러스 2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 그러면 이게 m 때문에 뭔지 모르는데 이 직선이. 그런데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얘를 풀어. 묶어 m으로. 그러면 m에 관한 항등식 그러면 m의 개수 0, 상수항도 0. 이게 m에 관한 항등식.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나오고 y가 2 나오지. 그러니까 항상 지나는 점 뭐다? 마이너스 3, 2다. 이렇게만 적어요. 항상 지나는 점. 이건 뭐 직선에도 해당이 되지만 나중에 3차 함수에도 해당이 되고 어떤 3차 함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미수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그러면 지금처럼 항등식으로 그러면 되겠다. 뭐뭐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 문자가 있다고 정점이 늘 존재하는 건 아니고 정점이 존재할 수 있게끔 식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간단한 거.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수직일 때.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고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 이런 두 직선이 있어. 그럼 평행할 때 언제야? 이건 뭐 맨날 하는 얘기야. 평행 기울기가 같다는 거 아니냐? 평행. 수직. 수직은 언제 수직이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 이건 저거를 보자. 평행 수직.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는 거고. 수직이라는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또 직선에 대해서 평행하다, 수직이다. 또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놓으면 어떤 직선이 수직인 상황을 보자. 자, 요거를 수직으로 한번 돌려보자. 90도로.
이렇게 90도로 돌려보면 어차피 이 길이가 지금 B고 이 길이가 A니까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거든. 그럼 좌표로 보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B, A야. 이 둘이 지금 합동이니까 얘랑 이 돌아가는 합동입니다. 우리 합동. 자, 그러면 기울기를 조사해보면 요 기울기는 A분의 B고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그러니까 곱하면 마이너스를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나 적어놓고 끝낼 거예요. 한 점이 이렇게 x1, y1이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으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분모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분자는 이 점을 대입한 거의 절대값. 이렇게 됐었습니다.